네, 안녕하세요. 시와학원에서 군사 통역 강의하고 있는 강천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국군의 파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나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희망을 밝혀줄 각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국군 파병에 관한 지문입니다. 정리해 보시면서 저희 블로그에 이제 방문하시면 사용했던 음원이라든가 그 지문 등 내려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죠. The resolve to light up the hope. 자, 단단하게 이제 마음을 먹는다는 그 이게 이제 유명한 게 resolve라고 있고 resolution이라는 말도 각오라는 의미로 쓰기도 하는데 이 resolution은 국제사회에서 그 제재 결의안 같은 거 할 때 쓰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어떤 해법의 의미로도 쓰기도 하고 해결이라는 의미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죠. 그래서 확실하게 resolve 형태로 써주시는 게 좋고, 그게 그 다음으로 이제 determination이라는 단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determination도 좀 중의적이라 어떤 결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결의안, 그 resolution 간단히 살펴보셨는데, 첫 번째 그 소제목 보시죠. The accomplishments and the pledge of the units who who went on an overseas tour, military tour. 자, 이 파병할 때 deploy만 쓰시면은 그 deploy라는 단어는 진짜 그 적어도 한 최소한 7, 8가지 해석이 되거든요. 기본 배치부터 시작해서 전개라든가 등등 맥락 속에서 이제 익혀서 파악을 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걸 확실하게 할 때 deploy downrange라는 문구를 미군이 씁니다. 이 downrange는 관역을 향해서 총구를 겨눈다는 거기서 range가 shooting range의 range거든요. 사격장을 뜻하는 그렇듯이 해외에 나가서 이제 전투를 하러 보낸다는 의미로 파병이라는 묘사로 쓰고요. 그 다음에 명사 형태로 방금 썼던 overseas tour 좋습니다. 음, The RK Armed Forces overseas downrange activities play a role of the keeping and stabilizing the region and the international peace by enabling the protection of civilians and sustaining peace through the prevention of clashes in regions where disputes occur. 자, 이제 충돌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그 세 가지가 최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crash, collision 이렇게 있는데 이 collision이라는 말은 자동차 같은 것들 이렇게 부딪힐 때 그 충돌하는 거죠.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안 되겠고 그 clash이라는 말이 이제 armed clash, armed conflict 이렇게 해가지고 그 conflict라는 말도 뭐 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 무력 충돌할 때 armed conflict 그다음에 armed clash는 두 가지 똑같이 충돌의 의미를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크래시 얘기 드렸는데, 그거는 또 추락이라는 항공기 추락할 때 그런 거, 아니면, 갔다가 어디 건물 같은데 crash into 이렇게 하면 그게 또 자동차 충돌하듯이 그런 충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돌 사고 많이 들어보셨죠? 뒤에서 와서 충돌하는 자동차 사고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이럴 때 rear end collision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시고요. 자, 이 발생은 기본적으로 그냥 occur, 뭐 활동이 이제 기본적으로 발생하면 occur를 쓰는데 이 사상자 발생을 한다는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럴 때 이 발생은 occur라는 사람이 occur를 한다.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는데 occur 그런 말은 안 쓰고요. incur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casualties were incurred 이렇게 표현하시거나 하시고요. 명사 형태 incurrence of casualties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이 충돌 얘기했던 컨플릭트 방문 얘기 들었는데, 컨플릭트가 정말 많이 해석이 된다 그랬는데, 컨플릭트는 이런 갈등 뭐 등등 정말 많이 해석이 돼요. 자, 그 중에 갈등은, 제일 이 분쟁보다 훨씬 더 강도가 낮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간의 뭐 고부 간의 갈등 이럴 때도 쓰는 말이죠. 물론 국가 간에도 갈등을 겪었을 때가 있습니다. 한미 간에도 사드 배치 놓고 갈등을 겪고 그랬었죠. 사드 때문에 그 어떤 지역민들과 그 상주였나요? 그쪽 그 지역민들하고 정부하고 또 미군하고 이렇게 갈등을 빚곤 했었습니다. 디스코드라는 말 그때 실제 썼죠. 그 디스코드 오버 THAAD 이러고. 자, 그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반목, feud라는 말을 추천드리고, 자, 충돌 방금 얘기 드렸고요. 자, 이 민간인과 절대 또 구분해서 쓰셔야 되는 주민, resident, 자, 국적이 필요한 시민, citizen, 국적자는 그런데 시민과 또 구분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크게 문제는 안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같이 나오게 되면 이게 이중 국적자, 삼중, 다중 국적자 이런 것들이 있죠. 경우에 따라 허용을 국적을 특정 국적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이런 예로 한국에서는 장교는 이중 국적 허용을 안 합니다. 국적 하나 택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그 국적자는 national, 자, overseas compatriot 이렇게 해서 한배에서 태어난 민족을 뜻하는 동포가 있는데 해외 교민 이거를 압축해서 해외 동포 이걸 압축해서 교민이라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거류민이라고 해서 시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단순 거주만은 주민보다는 일정 권리를 인정받는다고 해서 거류민이라는 말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또 골치 아프죠. 기본, 로컬, 다음에 범위가 넓은, 광역의 이 regional, 둘 다 국어는 지역이라고 하곤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국제 평화를 논하는데, 당연히 region이 되겠죠. 이걸 좀 그래도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어떨 땐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 방송국 이런 거 얘기하죠. 지역 언론사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그거는 특정 지역의 좁은 지역에 소활동을 하는 그런 언론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local media outlet 이렇게 가곤 합니다. 자, 그리고 maintain, keep 다 유지 되지만 국제 평화 유지할 때는 peacekeeping이 굉장히 유명하죠. peacekeeping. And so our country also contributed to world peace by sending about 20 units on an overseas tour after its accession to the United Nations in 1991. 자, 가입하면 쉽게는 개인 멤버십업 그것도 안 되면 그냥 joining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그 정식으로 accession이라고 그러죠. accession. WTO 가입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도 많이 등장을 하는 단어입니다. accession. And even now the 동명 unit, Lebanon-based 동명 unit and South Sudan-based Hanbit unit are carrying out their peacekeeping operation related missions for the United Nations and participating in the multinational force activities in the Aden, Gulf of Aden area. 자, 잠깐 보시죠. 이 다국적군, 당연히 이거는 MNF, 끝에 군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활동은 MNF 안에는 없는 거고요. 일대라는 말은, 이론과 함께 같이 정리해 주는 게 꼭 필요한데요. 지금 밑에 지문에 잠깐 보시면, 진위면이라는 우리나라의 타운십, 진위 타운십이라는 곳에 일원이라는 말이 나고, 진위천이라고 한 하천, 그쪽에 있는 하천 일대라는 말이 나와요. 이렇게 되면 일원이라는 말은 이 진위면만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entire 진위 타운십 이렇게 되고 일대라는 말은 이 진위에 있는 하천 플러스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진위 stream and its vicinity 이렇게 가거나 진위 stream area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울시청 일대 그러면 서울시청만이 아니라 그 주변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진이천이 있죠? 진이천에 이렇게 그 회색 처리해 놓은 곳, 그러니까 주변까지 포함한 여기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상수원 보유구역이 해제되는 그 일대, 진이천 일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진이천, 진이스트림 에리어.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이 길쭉하게 예를 들어 38선 일대 이런 말, 한강 일대 그렇게 길쭉한 것들의 일대는 along이란 말로 또 표현이 가능합니다. along the 그러니까 진이천도 이렇게 길쭉하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along the 진이 stream 이렇게 표현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용하죠. And also the ARC unit is elevating the prestige of the Republic of Korea by engaging in activities for national defense engagement and cooperation. 자, 협력, 서로 함께 한 팀이 돼서 한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는 협조는 상대방이 하는 걸 도와주는 거예요. 도우조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코오디네이션이라고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공적 맥락에서. 자, 이건 서로 협조하는 거죠. 그래서 mutual coordination 이렇게 하고, 협연하듯이 같이 도와준다 그래서, 그렇다고 오케스트라를 쓰진 않고요. 콘서트 있죠? 공연할 때 쓰는. concerted effort 이렇게 갑니다. 자, collaboration은 이 협력, 협조 다 되는데 적국을 돕는 부역이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 단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교류의 기본은 exchange죠. 일부러 다른 말을 써봤는데 engagement가 교전 규칙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교류라는 말로 의미로도 정말 많이 쓰죠. 참 특이한 단어입니다. 파지티브하고 네거티브하고 engagement. Marking the 70th anniversary on the occasion of the Armed Forces Day, RK Armed Forces Day, marking the 76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RK Armed Forces, we listened to the reserve of the unit members, the members of these four downrange units and their accomplishments, which are currently sent overseas, carrying out their missions as a link for the world peace. 자, 여기서 건군할 때 군대를 만들어 세웠다는 거죠. 그래서 건국할 때 쓰는 건자 똑같은 거죠. 그럴 때, 이 foundation이라고 가끔 표기가 실제로 이제 번역이 그렇게, 돼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쪽에서. 이 Army Foundation 이러면 미국 육군에 재단이 있어요. 육군 재단. 그래서 이렇게 건국, 군대 같은 거 창설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안 씁니다. 기본적으로. 원어민들이. Founding이라고 씁니다. Founding Fathers 미국에 들어보셨죠? 건국의 아버지들 할 때 그런 형태로 쓴다는 겁니다. Foundation Fathers 이렇게 안 쓰죠. 건국의 아버지들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태스크라는 말과 임무, 특수 임무, 일상적인 duty하고 구분해서 여기선 아까 작전에 따른 그런 임무잖아요. 세계 평화를 지키는 미션 쓰시고 작전 오퍼레이션인데 이 태스크는 세분화된 임무라고 봐서 이제 아업이라고 군대에서 하는데 일반에서는 임무, 과제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 자, 군대에 들어가서 보면 조금 더 태스크 포스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특수 임무대라고 합니다. 자, 암기 사항이 되겠는데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골치 아프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해군 쪽에 가면 기동부대가 돼요. 그래서 특임대와 기동부대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동명 유닛 쪽에 한번 내용 살펴보시죠. 동명 유닛 performing their missions in Lebanon was deployed downrange to the local areas, but especially the main force of the first contingent of this unit was deployed downrange locally on
July 19th, 2007. 아, 이 일진할 때 일단 컨틴전트를 제가 썼어요. 컨틴전트는 파견대라는 말인데요. 부대가 있으면 그 부대에 기본적으로 속해 있으면서 어딘가로 보내져서 잠시 활동을 하는 그럴 때 이제 쓰는 건데 청해부대 이런 동명부대 같은 것들을 몇 진으로 나눠서 보내죠. 1진부터 시작해서 2진, 3진, 4진 이런 말들 언론에서 들어보셨을 텐데 그 컨틴전트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세분화했죠. 1진 그 중에서도 메인이 되는 본대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이 대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군대니까 부대를 뜻하는 유닛이 떠오를 가능성이 높은데 이 동명 부대에서 일지를 쪼개서 보내는데 여기가 또 유닛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본대에는 main force 이렇게 표현합니다. main force of the first contingent. 그와 함께 같이 정리하셔야 될 게 detachment라고 그래요. detachment는 분견대라고 합니다. 나눌 분자, 파견할 때 견자를 써서 완전히 이거는 별도로 분리돼서 한동안 독자적으로 활동하는 단위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분견대와 아까 얘기 드린 contingent, 파견대 반드시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And as the state of affairs worsened in the wake of a clash between Lebanon's Hezbollah and Israel in 2006, the United Nations they were deployed at the request of the United Nations for overseas tour of our peacekeeping forces to our governments. 자, 이 정세라는 말이 있죠. 정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때 state of affairs, 그 다음에 묘사적으로는 landscape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 state of affairs 할 때 of를 빼면 완전히 다른 게 되는 요즘에 그 국정 계엄 사태 때문에 국정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럴 때 쓰는 국정이라는 얘기 됩니다. 국정이나 국무 이렇게 해서 state of 꼭 기억하시고 정세할 때는 쓰셔야 됩니다. 이거를 또 어떨 때는 affairs of state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affairs of state이니까 state의 affairs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state of affairs를 다른 어구의 순서로 조합을 해놓은 거지 이 state of affairs하고 틀린 겁니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state of affairs하고 affairs of state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본대 일진 이 상록수부대 일진 이렇게 하는 표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본대가 기본적으로 이 부대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 여기다가 유닛을 쓰시면 안 됩니다. So the 동명 unit is seeking the regional stability, carrying out reconnaissance and surveillance 24/7 against the unlawful weapons and militant forces flowing into the southern Lebanon. And to date, they conducted about 140,000 perfect operations, thereby praised by the Lebanese government and the UN. 무장단체 할 때 쓰는 무장 나왔죠? 단체는 아니니까 세력이니까 force를 넣는데 무장단체 하면 그대로 그냥 militant group 이렇게 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비슷한 것들 보면 민병대, 시민들이 중심이 되는 밀리시아. 자, 그 다음에 군사와 거의 흡사하지만 100%는 아닌 중군사, paramilitary. 자, 반군, rebels, 내지는 insurgents. 그 다음에 이 자경단이라고 그러죠. vigilantes. 스스로 경비 활동을 하고 범죄 예방하는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vigilante.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자, 정찰과 또 그 감시와 정리해 주셔야 되는 거. 정보인데, 첩보 쪽의 정보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쉽게 대외 정보라는 말을 익혀보시고요. 그 다음 감시, 정찰이 스카우팅까지, 그 수색, 탐색, 검색, 스카우는 샅샅이 뒤지는 건데 이걸 scour for something 구조로 해서 수색이나 탐색 대체어로 간간히 씁니다. 미군이. 자, 그리고 인용이래요. 그 인양이죠, 인용. 제가 탄핵 사건과도 그 헌재에서 인용한다라는 uphold 그 생각 요즘에 많이 해서 그런지 이거는 인양이죠. 물에서 건져 올리는 인양이죠. 그러니까 인양이고 이거를 군에서는 해군에서는 어, 구조라는 말로도 씁니다. SSU 그 부대 명칭에도 들어가는 salvage, ship salvage unit. 자, 그리고 준설이고 그 다음에 초계 그 전찰, 순찰 세 가지로 쓰는데 이렇게 그 patrol ship 같은 거 붙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기본이 초계함입니다. 초계기. 어, 어, 또 by building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uh, through civil military operations, by, for instance, granting supplies, they have become a ray of light for hope, healing the local residents uh, physically and mentally. 치유라는 거, 힐링, 우리 많이 듣는 말이죠. 거의 국어처럼, 외래어처럼 쓰는 말인데, 진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거는 treatment. 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하게 치료를 해주는 완치는 cure.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고, 이 공여라는 말은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많이 듣는 말입니다. 부지 공여, 그, 또 물자 공여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무상으로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소유권을 다 옮겨주고 뭐 이런 그런 개념하고는 틀린 granting이라고 그러죠. grant. 그래서 공여지 그러면 grant, land grant, granted land 이렇게 표현합니다. And also they are running offering classes for soap production and sewing aimed at the self-reliance of women and is actively promoting South Korea through the Taekwondo, the South Korea's traditional martial art class, and Korean language class, which are widely popular. 자, 태권도는 뭐 사실 그 세계 전역에서 많이 알려져 있고 도장도 많이 세워져 있고 사범들도 많이 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뭐 사실 그냥 써도 될 거예요. 그래도 혹시 분들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 최대한 이 통역을 한다는 건 이 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거니까 부연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 보고 뭐 이런 얘기 해서 뭐 시험과 너무 연결시키는 건 그렇기도 하지만 시험에서는 특히나 그렇죠. 정확하게 최대한 다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martial art, traditional martial art 이렇게 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술이 이제 martial art죠. 특공 무술이라고 그래서 이 특공 무술은 우리나라 특전사가 개발한 그런 전투에 특화된 무술이죠. 이걸 그래서 Special Force Martial Art 이렇게 합니다. 특공 무술.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첨언하면 특공대 있죠? 특공 공격에 특화된 그 부대 요원들은 커맨도라고 합니다. 우리 영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인가 뭐 누군가 나왔던 영화 제목에도 나왔던 커맨도 있죠. 그게 특공대원이죠. 특공대원. 그래서 특공대 그러면 커맨도 유닛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파병 부대, 한국의 파병 부대 소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